아 진짜 맨날 그림책으로만 봤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풍경일지 뭐 어떤 뭐가 기다릴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그게 되게 설레면서도 그냥 되게 기다려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며칠 갔다 오시죠? 비행기로 40시간 정도 가요. 와, 가고 거기에서 우수아이아에서 남극으로 가는 크루즈를 타는데 배를 타고 3일을 간대요. 그래야 이제 남극에 도착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그 남극 대륙까지 가는 게 남극에서 250km 뛰는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아. 아 맞아요. 그렇게 또 긴 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 본 적은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 배 타고 가는 그 길이 육지나 이런 그러니까 파도나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대요. 그래서 즉 파도가 엄청 세대요. 멀면 오! 다녀오신 우리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으면 갑자기 하늘이 보였다가 갑자기 바다속이 보이고 하늘이 보였다가 바다속이 보이고 그 정도로 막 난리 난대요. 그래서 또 그런 멀미는 배를 타본 경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어떨까? 약간 그게 좀 걱정되는 궁금한. 울릉도 크루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릉도는 너무 편안하지. 그거 그냥 이렇게 잠 잘 오잖아요. 자면 되는. 그 복도마다 이렇게 기둥이 있대요. 저희 대표님 말씀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배가 붕 떴을 때 뛰어가서 이쪽 기둥 잡고 붙들고 있어야지 안 넘어지고 또 뛰어가서 잡아야 된다고. 그렇다고 하시는데 어떨지. 가는 길 자체가 이미 쉽지 않아. 보험 좀 비싼 거 들어놓고 가요. 모르니까. 표정이 그걸 왜 가? 그러니까 남극 가요? 그러면 거길 왜 가? 뛰러 가면 거길 왜 뛰어? 막 다 이런 반응이고. 연구원 아니에요. 오! 국가기관에서 일하세요? 막 정보기관에서 일하세요? 다 그렇게 물어본다니까. 사실 그 남극에서 뛴다는 게 상상이 아예 안 돼서 사실 남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 저는 모르는 상황이어서 눈이나 이런 것들 얼음 위를 달릴 수도 있는 건 건지. 일단 남극에 이제 이렇게 허가된 접안이 가능한 섬 한 대여섯 군데, 그러니까 그날 기상 상황에 따라서 접안이 되는 섬에 내려서 그 섬에, 그러니까 남극도 크레바스도 있고 정해진 길, 안전한 길이 아니면 뭐 허벅지까지 눈이 빠진대요. 그래서 대회 주최 측에서 선수들이 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기존의 사막처럼 여기서 여기 종단, 뭐 횡단 이런 게 아니라 그 섬에 그나마 좀 안전한 구역을 계속 이렇게 돌면서 키로수를 채우는 거죠. 이 섬 갔다가 저 섬 갔다가 이 섬 갔다가 저 섬 갔다가 그런 식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그리고 또 인간이 가서 그 남극의 자연이나 이런 걸 또 훼손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접촉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대회를 신청하고 남극 활동 허가서란 게 있거든요. 그거 받는데 한 달 반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남극에서 여행을 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 허가서를 받지 않으면 벌금이 2천만 원인가 1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외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거기서 이제 허가를 해줘야 돼. 그래서 거길 왜 가는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머무는지 뭐 되게 자세하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제출을 했고, 왜냐면 그쪽에서는 그 생소하니까 남극을 왜 뛰러 가? 약간 거기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다 해결하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빨리 가면 좋겠다. 너무 행복해 보이시죠? 아 힘들었어 결정하고. 막 춥고 막 힘들고 다리 아프고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가. 또배 가려면 배 타야 돼 이거. 비행기 40시간 맞아. 또 타고. 아, 진짜 나 추위 정말 많이 타는데 겨울산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이러니하게 추위 진짜 많이 타는데 남극은 한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다녀오셨으면 네네 잘 다녀올게요. 살아오세요. 살아오세요. 그러면 남극에 가면 이제 응. 그래도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네. 준비물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짠. 아직 뭐가 빠진 것들이 또 몇 개 있어요 여기서. 텐트 치고 자는 건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텐트가 없네, 다행히. 텐트는 없는데 일단 장비는 이 목록에는 74가지 장비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필수 장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펼쳐 본 거고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 이제 진통제나 여러 가지 약 종류 그리고 빙하 고글 몇 가지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거 준비하는 게 정말 일단 요 정도 준비했으면 많이 했다. 한 90%는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장비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요. 이게 막 너무 요구하는 장비가 많아서 이것저것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다가 헷갈리실까봐 일단 추위에 대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요. 두 번째는 눈에 대비해서 필요한 장비들. 그리고 세 번째는 먹는 것들. 그리고 네 번째는 안전을 위해서 늘 배낭에 넣어 가지고 다녀야 할 것들. 이렇게 한번 구분을 지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보온과 관련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남극에서 물론 텐트에서 자지는 않아요. 크루즈에서 자는데 만에 하나 기상이 악화돼서 우리가 배로 못 돌아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극의 그 대륙에서 자야겠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침낭이 필요하겠죠. 얼어 죽지 않으려면. 그래서 이 대회 측에서 요구하는 그 침낭의 기준이요. 컴포트 온도가 영하 9도입니다. 지금 저도 가지고 있지만 저 뒤에도 있지만 영하 9도에서 잘 수 있는 침낭은 정말 따뜻하긴 한데 너무 두꺼워요. 부피가 너무 커서 그걸 이고 지고 40시간 비행기 타고 또 웃긴 게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남극으로 가는 그 비행기가 수화물 분실률이 높대요. 그래서 걔네가 보내온 메일에 정말 필수 장비들은 꼭 배낭에 넣어서 기내 갖고 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큰 걸 메고 도저히 기내 탈 자신이 없어서 저는 침낭을 2개를 준비했습니다. 이 합산한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라이너로 쓰고 이 그루츠백 침낭을 2겹으로 해서 잘 예정이고요. 또 보온과 관련해서 바닥에 냉기를 막아주는 이 슬리핑 패드도 필수 장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옷에 대한 부분도 레이어링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의류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안에 입을 의류 그리고 미들 레이어 그리고 바지 그리고 패딩 바지까지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은 바지 2벌, 뭐 자켓 2벌, 티셔츠 3벌, 양말 6쌍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양말들 펼쳐져 있죠.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에는 보온과 관련해서 지금 저 움직여도 돼요? 네. 보온과 관련해서 이렇게 티톤브로스의 패딩과 티톤브로스의 방수 자켓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온과 관련해서 장갑도 3켤레 정도, 그러니까 3쌍 정도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너용 장갑, 그리고 네오플랜 장갑, 그리고 또 이렇게 손모아 장갑까지 이렇게 3개를 준비를 해서 가져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눈과 관련된 장비로는 우선 신발은 방수가 되는 신발을 요구합니다. 저는 방수가 되는 조님블의 하이킹화 이걸 가져갈 예정이고요. 조님블은 제가 산행할 때 자주 신던 신발이에요. 그래서 운동화처럼 편하기 때문에 저는 남극에서 굉장히 효과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방수 신발을 이렇게 준비했고 또 한 켤레 배에서 신을 신발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 아이젠. 스노우 슈즈까지는 안 가져갈 거예요. 가져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젠과 또 이 스패츠. 눈에 그 길을 벗어나면 허벅지까지 빠진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 바지가 막아주겠지만 스패츠 필수 장비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고글입니다. 자외선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래서 주의할 점으로 남극 대회를 뛰고 나서 눈에 이상을 얻게 된 선수들이 많다. 그래서
꼭 가시광선 투과율이 가장 낮은 좀 안전한 지수의 고글을 준비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제가 이번에 구매한 선글라스가 하나 있는데 빙하 고글이라고, 그러니까 빙하 선글라스라고 일반 선글라스인데 옆에 연마기가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나 바람이 새어 들어가지 않게끔 완벽하게 차단이 되는 그 안경도 구매를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눈과 관련된 장비들 이렇게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요거 방수백도 필수. 방수백도 여러 가지 필요한 제품들을 담아서 저 큰 가방에 넣어서 배에서 내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L짜리 가방과 이 30L짜리 방수백도 필수 장비입니다. 필수 장비고 또 하나는 일반 캡. 일반 캡도 맨데터리 그 목록에 있거든요. 그리고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이 목 뒤를 가려줄 수 있는 이러한 차양 캡은 필수다라고 해서 이번에 나온 힐링진 신제품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이것도 자외선 차단되는 원단이라서 아마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제품 보시면 되고 신상이에요. 엊그제 나왔습니다. 엊그제 나온 신상. 금요일 날 나왔죠. 따끈따끈하게. 신상 제품을 가져갈 거고 또 SPF 5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가 용량이 120ml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처발처발해야지. 처발처발해. 피부가 엄청 상하고 또 엄청 건조하기 때문에 난리 난다고 해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이게 이제 35ml고 요 용량을 맞춰서 가져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얼추 맞춰서 온 거고 또 하나는 립밤. 립밤도 필수 장비인데요. 이것도 SPF 50입니다. 피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입술도 자외선의 자극을 받거든요. 그래서 SPF 지수가 있는 립밤도 필수로 챙겨야 한다. 눈과 관련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먹는 것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남극에는 일단 가루가 날리는 음식을 가져갈 수 없고요. 견과류,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 바 같은 경우에 견과류가 들어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반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남극에 들어갈 때는 이 포장지를 다 벗겨야 해요. 포장지를 벗겨야 하기 때문에 필수 장비 중에 그 플라스틱 통이 있어요. 뜨거운 물을 부어도 되는 플라스틱 통에 매일 아침 먹어야 할 부분을 얘를 뜯어서 그 통에 담아서 배낭에 넣고 가져가서 레이스 도중에 저 보온병에 있는 뜨거운 물을 부어서 먹게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기존하고는 좀 다르게 원래 기존의 사막에 갈 때는 저는 라면을 좀 많이 챙겼거든요. 라면을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이 라면의 그 스프가 가루로 되어 있으니까 바람에 그 가루가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동결 건조식품을 많이 추천을 해서 이 밥을 넣고 이 동결 건조 국을 넣어서 뜨거운 물에 약간 불려가지고 국에 밥 말아 먹는 느낌으로 먹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이번엔 이렇게 준비를 했고, 그래서 필수 장비 중에 제가 그 플라스틱 밥통을 지금 여기 안 가져온 거고요. 요 숟가락 퍼먹어야 되니까 숟가락도 필수 장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 젤 같은 경우도 그건 봉지를 뜯어서 뭐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배에서 내리기 전에 앤서 600을 먹을 거예요. 앤서 600은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기존에 없던 그러한 열량을 낼 수 있는 행동식입니다. 여기에 물만, 여기 보이죠? 300cc 물만 넣으면 600kcal 에너지를 내요.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밥 먹고 배에서 내리기 전에 이거 한 포 마시면 점심 때까지 배고플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기존 사막처럼 막 젤을 계속 먹어야 된다거나 계속 쉴 새 없이 먹어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앤서 600도 필수품으로 챙겨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에 대한 부분. 총 2.5리터 이상의 물을 항상 휴대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비 사막 갔을 때 실제로 그걸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한국인 일행 중에 한 명이 물병이 부족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거기서 이제 물을 보급해주는 그 페트병 있죠? 파란 거. 큰 페트병. 그 정수기통. 그 정수기통에 물을 담아서 그거 들고 가라고 시켰어.
그래서 그 선수가요. 그 사막 고비 사막에 그 물통을 그 정수기통 그거 들고서 세상에. 저거 보고서 아 이게 물을 다 채우지 않다 하더라도 네, 그거를 진짜 까다롭게 보거든. 왜냐면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2.5리터 양의 저 물병들을 챙겨갈 예정이고 옆에 있는 보온병도 필수 장비입니다. 네, 뜨거운 물이 필요하니까 거기서는. 그래서 1리터의 보온병을 요구했는데 저거는 이제 750ml라서요. 혹시 몰라서 또 작은 걸 하나 더 챙겨야 하나 약간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챙겨가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늘 우리가 필수적으로 배낭에 넣어야 할 필수 장비 중에 또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멀전시 백, 일명 서바이벌 블랭킷이라고 하는데 그 서바이벌 블랭킷보다 훨씬 더 큰 서바이벌 백이라고 이렇게 안에 쏙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필수 장비고요. 또 하나는 나침반과 이 레드램프, 전멸되는 레드램프가 필요하고 또 그쪽에서는 호루라기 멀티툴도 필수 장비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헤드램프. 우리가 롱데이 같은 경우에 사막에서 저는 뭐 새벽 1시, 2시 이렇게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사막에서 롱데이는 어떻게 하지? 약간 의문인데 아무튼 이 헤드램프도 필수 장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보여드리고요. 거울, 용모책. 왜 빵 터지지? 그러기 때문에 아마 요구하지 않을까요? 거기서도. 진짜 필수 장비야. 여기 있어, 거울. 못 믿으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네, 위치. 자, 여기 미러. 휘슬 있고, 멀티툴 있고, 미러 있습니다. 네, 이멀전시. 네, 용모책 아니고, 이멀전시. 자, 필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막 대회는 특성상 물론 메디컬 팀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의사 선생님들이 오지만 기본적인 장비는 개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압박붕대, 탄력붕대, 그리고 물집이 생겼을 때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이 소독용 바늘, 주사 바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알콜솜,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세컨스킨, 인조 피부, 듀오덤 같은 것들도 필수 장비로 챙겨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양만큼 준비를 해서 가야 하고 이 외에도 진통제, 소염제, 그리고 개인 지병에 따른 약들, 뭐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살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타카마 사막 대회 갔을 때 깜빡하고 소금을 안 챙겨간 거. 그러니까 깜빡하고 미네랄을 안 챙겨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급하게 빌려가지고 장비 테스트는 통과하고 또 한국 선수들 중에 남는 분들이 이렇게 나눠주셔가지고 먹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잘 챙겨가야 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극 대회에 가면은 배번이랑 이런 거 대신에 주는 조끼입니다. 이 자켓 위에 이 조끼를 입고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 대표님이 2008년에 남극 대회에서 입었던 옷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 색깔이 하늘색이더라고요. 이게 매년 또 바뀌는 것 같아요. 매번 이렇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아니야? 아직도 준비할 건 많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그래도 진짜 더 실감이 나고 남은 기간 어떻게 기다리지? 아무튼 잘하면 날씨가 참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날씨 좋아서 펭귄들도 많이 보고 제가 그리고 남극에서의 그 풍경을 스케치하고 싶어서 요즘 그림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많이 그리고 또 사진 많이 찍어서 그 풍경들을 다 이렇게 옮겨볼 생각입니다.